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엊그제가 아니라 금요일에 시장이 크게 반등했던 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너무 큰데 무슨 개별 잡주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5% 갔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 갔다가 다음날 플러스 9%대 갔다가 다음날 어제죠 5%대 하락했다가 오늘도 8%대 상승했다가 이 시장이 크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때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못 가져갈 사람들 매도하게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거 극단적인 신용 반대 매매가 이런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는 받아가겠죠.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게 거래가 성립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싸게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들을 지금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자금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야 일단 부양책들이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들이 거의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지금 쓰여졌죠. 거의 뭐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돈을 푸는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펀드들도 증시 안정 기금 마련해가지고 펀드들도 운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저점에서 어쨌든 굵직하게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안타까운 것은 신용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3년 내 최저치가 된 것 같아요. 신용 잔고가 7조 원대 초반까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잘하면 이번에 이제 6조 원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신용은 지금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빠졌는데 어떻게 신용을 버텨요? 중간중간에 다 잘리거나 최저점에서 버티다 잘리는 게 바로 신용이죠. 그래서 사실 빚을 낼 거면 지금 해야죠. 이렇게 시장이 저점 찍고 남들은 신용 반대매매 나갈 때 그때 새롭게 신용을 들어가면 사실 굵직하게 수익을 보는 조건이 또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할 건 아니고 중간중간 또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한동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W 파동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아직 치료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장 무너진 시장 무너진 사유가 코로나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제 잡지 못하면은 시장은 편안하게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어차피 재료는 다 녹아 있어서 최저점은 찍었다고 한들 편안하게 올라오려면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감 차이는 이제 치료제에서 나올 거고 4월 달쯤에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기대를 좀 해보고요. 백신은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하죠. 1년 뒤. 그거는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이 최바닥을 찍었다라는 심증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코스닥의 419포인트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 그죠? 워낙 그동안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와서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 한 번 더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만들었던 그 엄청난 폭락 구간을 넘어서는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차피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를 더 살펴야지 마음을 조금 놓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내일도 또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내일 한 4, 5%짜리 하락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금방 또 여기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하방 추세에서 완벽하게 넘어가려면 하루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오후 4시 3분을 지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은 4%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야간 밤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조금 확률을 높이고 안심을 좀 하려면은 한 단계 더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10% 정도 반등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그 개인들 잔뜩 데리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개인들이 600만 주를 팔면서 10%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를 130포인트 끌어올린 거예요. 오래간만에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와줬고요. 즉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도 올라가는 힘을 붙일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이거 삼성전자 60억 주가 상장돼 있는 거를 끌어당길 수는 없는 거고, 개인들이 왕창 판다고 해서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들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삼성전자에 지금 개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10% 올라왔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냐면요, 2월 17일인가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를 이날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이날부터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샀어요. 평균 단가가 거의 5만 원대 중반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5만 원대에서 5만 원 한 2천 원, 지금 5만 한 2, 3천 원. 저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저기가 벽이에요. 굉장한 벽일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팔기 전까지는 개인들 수익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공매도도 많이 쳐놓은 상태고 내려가서도 익절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약간의 쇼커버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공매도 상환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연속적일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또 올라간다고 해서 또 탈 수도 있거든요. 개인들이 올라타면은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팔아줬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일도 연속적으로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한 500만 주 이상 팔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펀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줬는데, 일단은 시장이 반등할 때 첫째 조건은 일단 대형주부터 움직입니다. 대형주부터 움직이고 나머지 중소형 개별주들이 이어받는 그런 구조로 되니까 이번에도 예외 없이, 물론 평소보다는 좀 다르지만 그 순서는 예외 없을 겁니다. 현재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등이 먼저 나왔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은 수급이라고 써놓은 것은 오늘도 결국에는 토탈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로 끝났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지금 시장을 다시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아직 높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볼 일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매도 나왔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에서는 거의 뭐 기관들의 힘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13% 정도 내려왔는데, 시장 반등의 조건은 일단 공포지수가 급락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공포지수가 앞으로 많이 내려가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이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공포지수 내려가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시총 200억 미만이 300종목이 넘어갔어요. 정말 헐값에 나온 종목들이 너무나 널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들이에요. 1000억 가치를 하는 것도 지금 300억 미만인 것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버릴 종목은 버려주되 이게 살아날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베팅을 좀 더 하든 좀 시간이 조금 더 진정이 되면 베팅을 더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최하단에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또 살아남고 거기서 새로 진입한 사람들을 또 크게 승리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2008년에 나왔던 거, 1998년도에 나왔던 거, 항상 IMF를 보고 나서 거기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최바닥에서 남들 다 언론에 나온 기사들 보고 지쳐가지고, 그렇죠? 공포감에 질려서 다 떠나갔던 사람들과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극과 극이었잖아요. 결과가. 당시에 IMF 때 최저점에서 사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최저점에서 사들인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루었던 거고, 거기서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지금 딱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될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사실 베팅을 해준 사람들이 나중에 큰 부를 이뤘다는 거.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구조조정되고 떠날 때, 남들은 주식은 안 돼, 그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다 떠날 때 누군가는 거기서 유유히 그 싼 물량들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이때죠, 이때 98년도 이런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사들이는 거고, 지금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직 뭐 완벽한 최저점이라고 딱 무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온 거죠. 거의 뭐 사실 여기 보면 98년 수준일 거예요. 2001년도 넘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PBR 기준 0.7이었으니까 0.6대까지 떨어졌으니까 0.6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주워 담기 해도 되는 정도였죠. 그냥 무조건.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장이 풀려가는 느낌이에요.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지 않았지만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좀 이 흐름이 잡히면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밤사이에 미국에서 별일 없이 미국에서도 큰 장대 양봉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